오늘은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14만 명의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 가운데 신앙인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서 한국경찰선교회 회장 김병철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이 경찰의 날이잖아요. 이 경찰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 또 어떤 행사들도 열리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달 뒤에 10월 21일 날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경찰의 어떤 시작이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그날을 기념해서 경찰의 날을 기념식을 하고요. 경찰의 날 기념식은 정부 행사이기 때문에 네. 경찰관들이 다 정부 행사에 참여하고 네. 저희 선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가 없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날 기념식 이런 개념도 좀 알게 됐는데 한국경찰선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설립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경찰 근무 환경이 여러 가지 많아서 네. 신우의 활동이 어렵다는 경찰관들의 요청이 있어서 네. 2002년도에 경찰 신우회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네. 발족이 됐습니다. 네. 발족이 돼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목 제도로서는 확장성이 없구나. 그래서 경찰 선교회가 직접 찾아가는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2008년도부터 경찰 출신 목회자들을 선발을 해서 네. 그분들 하여금 근무 현장 직접 찾아가서 네. 말씀을 전달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러한 직접 선교 방식으로 지금 현재 선교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된다면 지금은 서울, 인천, 전남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의 사역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듣다 보니까 주요 사역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우리 경목의 어떤 활동이 네. 지교회가 있습니다. 경목 목사님들은 네, 네. 지교회가 있고 그리고 경찰 신우회 날에 와서 네. 신우회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또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에 이때 와서 행사를 인도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역 또 제자 양육 네. 1대1로 하는 신앙 상담 이런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목 목사님들이 자기 사역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경찰 선교에서 보완하는 그런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역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우리 직원들이 보면 우리 경찰관들이 일반인들 봤을 때 굉장히 강하고 터프하고 네. 이래 보이는데 네. 경찰 직무를 하는 그 사람 당사자는 네. 경찰 직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갖다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하고 또 선배로서 인생 상담을 하면 네.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한국경찰선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현재 기독경찰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 국민들의 보호마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 경찰 보호마율은 9% 선에 일반 국민들의 보호마율의 한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경찰 직무가 네.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경찰 직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찰 선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네. 기존의 경목실 중심의 예배 중심, 행사 중심의 어떤 사역으로서는
복음을 확장시킬 수 없다 예. 하는 그런 한계점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의 직무가 보면 대체적으로 집회 시위 관리를 제외하고는 대개 10명 이하의 소수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수가 움직이는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자면 신앙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기존의 어떤 경목 방식으로는 그러한 패러다임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평신도 사역자를 좀 많이 양육을 해서 네. 그분들 같이 근무하면서 신앙 상담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직무적인 특성상 이렇게 종교에 대한 언급이나 권유를 하는 거 상황상 좀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런 점들은. 경찰 업무라는 게 법 집행이고 단속 네. 업무고 범위를 근거하는데 사실상 어떤 단속을 해놓고 단속당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네.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직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경찰이 법 집행을 강하게 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질서 유지와 봉사 유지라는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또 어려운 점이 많은 그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과 또 일치합니다. 네. 사랑과 공의라는 어떤 그리스도의 정신과 경찰의 봉사와 질서라는 그런 정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음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네트워크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경찰 선교회와 한국교회 선교회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좀 있었나요? 변화보다 1966년도 경목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에 경목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경찰과 교회 협의회, 줄여서 교경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가 경목의 모든 사역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적인 어떤 교회와 경목식과의 관계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유지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찰 14만 경찰 선교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군은 군선교 연합회가 십계교단 연합체로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인 군선교를 컨트롤하는데 네. 경찰은 지역적인 경목실과 지역 교회와의 협의체만 있지 네. 전체적인 경찰 조직 14만 경찰을 컨트롤하는 그런 선교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로는 교단이 참여하는 선교연합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말하자면 이분들에 의해서 경찰 선교가 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앞으로 경찰 선교회의 비전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경찰 선교회에서 늘 기도하기로는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 선교회는 경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 거기에 교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걸 갖다가 교단에 지금 요청해서 2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겸임제라고 있는 경목제를 네. 전임사역제로 전환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겸임제로서는 경찰 선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사역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찰 내부에서도 선교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경찰관 14만이면 그 10%인 적어도 14,000명 정도의 평신도 사역자가 경찰관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세 가지 점을 놓고 제 선교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기도 제목들이 주안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찰선교회 회장 김병철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